네, 오늘 최적화 개론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코스에 대한 그 실러버스 커버를 했는데 조금 수정 사항이 있어요. 뭐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그래서 재빨리 우리 확인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네, 이거예요. 네,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코스는 플립트 러닝 코스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메인 강의는 레코딩 된 것을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우리 이 미팅은 헬프 세션 시간이에요. 헬프 세션 시간에 오기 전에 이 프리 리코드 된 렉처는 공부를 하고 오셔야 돼요. 프리 리코디드 렉처를 어디까지 봐야 되느냐는 여기 우리 요 실러버스에 여기 스케줄 다운로드 여기 가면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여러분이 요까지 그러니까 비디오 3까지는 보고 오셨으면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요 스케줄 요 칼럼 제일 왼쪽에 있는 요 칼럼 스케줄을 따라가시면 돼요. 제가 아직 요 뒷부분은 다 하지는 않았는데 따라가시면 되니까 요거 표를 잘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지난번 우리 첫 번째 헬프 세션 비디오 잠깐만요. 이것도 업데이트를 업데이트를 제가 했어요. 유튜브에 그냥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프리 리코디드 렉처는 영어로 돼 있고요. 이 포스트 리코디드 헬프 세션 이 시간이죠. 이것은 우리말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제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저희 연구실 여기 유튜브 채널에 올해 이번 학기에 하는 거는 69H21-2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시면 딱 하나 올라가 있죠. 지난 시간 거. 반면에 여러분 영어로 이 강의는 영어 강의예요. 영어로 되어 있는 강의는 요거예요. 695 대학원 최적화 개론. 그래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것도 보시고 요것도 보시고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어나운스먼트는 뭐 다 그 이메일과 그 PLMS 게시판 거기에 올라갈 텐데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 가면은 최적화 개론 누르시면 여기 제일 먼저 과목 공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버튼 눌러서 올릴 거예요. 개강일 공지사항 뭐 대학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올렸고 방금 제가 보냈던 이메일인데 여기 이렇게 여러분이 플립트 러닝이니까 보고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또 올려놓고 그래서 공지사항은 여기 쭉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을 하지만 홈워크 뭐 퀴즈 이그잼 이런 거는 요 PLMS 상에 여러분이 업로드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관리가 되니까요. 그래서 약간 이원화돼 있어서 좀 복잡한데 제가 아무래도 유튜브 링크라든가 뭐 기존에 제 강의 노트 이런 거 올려놓고 매니지하기는 제 홈페이지가 좀 나은 것 같아서 제가 CISL 포스텍 ac.kr 가서 티칭 누르면 제 강의들이 다 있고 여기서 우리는 어디 갔어요? 최적화 요거죠. 요거 누르시면 뜨는 여기에 스케줄 다운로드 상에 다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강의 노트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제가 판서한 것은 여기 원노트 형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원노트 형식으로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강의 비디오가 있을 거잖아요. 여기 비디오 01 여기에 해당하는 02 이런데 해당하는 우리 그 핸드아웃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교과서를 요약해 놓은 거 그거는 여기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뭐 패스워드 프로텍티드 되어 있고 말했지만 뭐 2로 돼 있으면 파일명이 TWO 뭐 6라면은 SI6X 뭐 이렇게 7은 SEVEN 뭐 이렇게 타이핑 하시면 다 되니까요. 혹시 안 열리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뭐 11 이런 거 치다가 손가락이 꼬여서 잘못 입력했을 수도 있으니까 알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홈워크 뭐 이런 문제들은 아마 그 주로 PLMS에 어쨌든 올린 다음에 제가 시간 나면 여기 올릴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PLMS와 저희 연구실에 있는 강의 홈페이지를 둘 다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 당연히 유튜브 채널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 있으면. 네. 그리고 출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플립트 러닝이라고 해서 출석을 안 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귤러 그러니까 사실 PLMS 상의 수업 시간인 이 헬프 세션 시간에 오늘처럼 시간에 맞춰 오셔서 먼저 입장하신 다음에는 채팅창에다가 학번 이름을 꼭 써주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할 때 또 학번 이름 써주시고 퇴실하시면 이게 출석 리코딩이 돼요. 지금 출석이 지난번에는 PLMS 업그레이드 되기 전에 출석 체크가 안 돼서 이렇게 일일이 해달라고 하던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이제 자동으로 출석 체크가 되면 여러분이 웹엑스 미팅에 와서 자동 출석 체크가 되면 이런 번거로운 일을 안 해도 되지만 당분간은 해주세요. 혹시 이거 자동으로 이제 된다고 하나요? 혹시 그 다른 수업 조교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동으로 된대요? 몰라요? 이거 다들 표정이 변화가 없는데 질문을 해도 자, 손 이렇게 해봐요 다들. 예, 안 한 학생은 없네. 뭐 말로는 무슨 뭐 어떻게 해가지고 똑같은 영상을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걸 5분 주기로 틀어놓는 애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자 그러면 코스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이제 다 됐고요. 잠깐 빠진 게 있네요. 그렇죠? 예, 여기서 말했지만 요 책이에요. 요 책. 책이 있으면 좋아요. 책이 있으면. 그리고 말했지만 이 책이 쓰여진 지는 오래됐지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잘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읽기도 엔지니어링 대학원생들이 읽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 현학적이라든가 이렇지 않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좀 다음 단계인 연구로 넘어가기 좋게 돼 있어요. 다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강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안 들어온 학생들이 있으니까 설명을 하면 이 수업 다음에 갈 수 있는 길이 두 개 있어요. 말했지만 이제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 이런 걸 공부해서 여러분 연구에 특히 대학원생들은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이 워낙 중요하니까 그쪽으로 가는 게 있고 또 나는 그냥 최적화 기본 개념만 안 다음에 뭐 뉴럴넷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 뭐 이 최적화가 뭔지 정도는 알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 이 수업에서 배우는 스티피스 디센트 관련된 것들 잘 배운 다음에 여기 예를 들면 여기 뭐 Mathematics for Machine Learning이라든가 뭐 Optimization for Machine Learning 이렇게 되어 있는 쪽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자, 그러면 하도록 합시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최적화 문제의 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 뭐 배웠어요? 최적화 기억 안 나요? 분류. 이 과목이 그 산경과의 과목과 상경과의 학부 그 이산 최적화와 다른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요? 네, 그래서 다시 분류를 좀 할게요. 클래시피케이션. 그래서 뭐 이산 최적화라 불리는 discrete optimization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discrete mathematics라는 말 들어봤죠? 이산 수학 그런 것처럼 discrete optimization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은 잘 안 썼는데 최근에는 쓰기 시작했어요. 구별을 확실히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당연히 이산의 반대말은 continuous고 그래서 continuous optimization 이렇게 나눠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 과목이 그 우리 산업경영공학과의 학부에 있어요. 예전에 김병인 박사님께서 하셨는데 이런 과목이라면 이 과목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코스는 연속 최적화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그 차이가 뭐였죠? 우리가 최적화하고자 하는 오브젝티브 펑션이 있다고 했어요. 목적 함수라고 부르는 그 함수 값을 우리는 최대화하거나 최소화하기를 원하는데 함수에는 뭐예요? 함수는 엔지니어링 입장에서 보면 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f라는 게 있으면 x가 있고 y가 있는 거죠. 우리는 뭐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썼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y 값을 예를 들어서 최대화하려고 하는데 x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x로 가능한 즉 함수의 정의구역으로 가능한 또는 이제 정의구역 내에서도 constraint set이라고 했죠. 제약 조건 집합. 그 집합이 constraint set이 discrete set이냐 아니면 어떤 continuous set이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산 연속은 오메가라고 불렀던 constraint set
철자가 헷갈리네. 이렇게 써야 되나? 네. 갑자기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네, 큰일이에요. 네. 그렇죠. 잠시만요. 큰일이에요. 네, 큰일이에요. 네, T로 확인됐어요. 큰일인데. 예. 형용사형이 T라고 하네요. 그럼 지난 시간에 다 엉뚱하게 얘기했네요, 그렇죠? 예. 자, 이 constraint set이 결국은 이제 셀 수 있느냐, countable set이냐, uncountable set이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uncountable이면서도 우리가 continuous라고 하면 말 그대로 continuum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continuity와 관련된 것이어야 돼요. 좀 어려운데 그렇죠? 예. 그냥 뭐 함수를 우리가 미분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미분 가능하게 해주는 정의 구역, 뭐 constraint set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요게 뭐 자연수다. 이렇게 되면 이산 최적화 문제고 그것이 아니라 x로 가능한 것이 모든 리얼 넘버라든가 아니면 뭐 1에서 0에서 2까지의 인터벌이다. 이렇게 하면 연속 최적화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알겠죠? 함수가 연속이 아니에요. 함수가 아니라 constraint set이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결국은 이 오메가 가지고 이제 이산 최적화와 연속 최적화를 나누는 거예요. 오메가 가지고.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펑션 가지고 나누는 게 뭐였죠? 오브젝티브 펑션 가지고 네, f라고 우리가 할 텐데 어떤 때는 f0라고 쓸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functionally constrained optimization 할 때는 뭐 constraining 하는 펑션들도 f라고 부를 때가 있거든요. 책에 따라서 이 오브젝티브 펑션이 예를 들면 f가 뭐 r에 n into r 1인 게 있고 그렇지 않고 rn into 뭐 rm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m은 뭐 1보다 큰 자연수.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주로 이 책에서는 요렇게 다루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브젝티브 펑션 자체는 어떤 r to the n into r to the 1을 다루고요. 그다음에 그 입력인 요 x는 continuous set의 멤버. 알겠죠?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개념이. 이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제가 경제학 얘기를 하면서 뭐 파레토 옵티멀리티 뭐 이런 얘기하고 뭐 정책 얘기도 했었잖아요. 지난 시간 말에.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문제예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 여러분 뭐 내쉬라는 사람의 그 뷰티풀 마인드인가요? 그 영화 있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존 내쉬의 그 일대기를 그린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존 내쉬라든가 아니면 그의 스승이었던 폰 노이만 이런 사람들은 최적화를 하더라도 그냥 우리처럼 그러니까 실변수가 아니라 벡터 밸류드 펑션의 최적화에 관련된 걸 한 거예요. 다 사실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걸 하고 있어요. 경제학은. 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데 여기서 좀 맹점이 있어요. 벌써 이렇게 말한다는 건 뭐죠? 지난 시간에 말은 안 했지만 우리가 입력으로 가능한 것이 벡터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뭐 n이 1이면 캐피탈 n이 1이면 스칼라지만 뭐 벡터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변분법이라고 불리는 거죠. 그래서 calculus of variations라고 하죠. 그래서 옵티멀 컨트롤 하면은 수업 들으면 다 나오는 거고 유명한 문제는 제 그 영어 강의에도 나왔지만 브라카이스토크론 프로블럼이라고 해서 그 베르노이 일가 중에 한 명이 이제 포스팅을 하면서 유명해진 문제인데 이런 거예요. 높이가 h고요, 길이가 l이에요. 그래서 요 점으로부터 요 점까지 가는 어떤 함수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슬로프인데 결국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이 슬로프 강하면이죠, 강하선을 찾는 건데 어쨌든 함수를 찾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뭐 이 함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뭐 g라고 할까요? g of x를 찾는 거예요.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g of x를 제가 이렇게 주장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중력장이 작용하고 중력 가속도 또 G라고 하니까 이상한데 하여튼 G 9.8m/s 제곱 작용할 때 아이디어란 포인트 매스를 놔서 구르지는 않아요. 알겠어요? 포인트 매스니까 중력장에서 이제 움직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소 시간에 도달하게 하는 g of x라는 함수를 찾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이 과목에서 다룰 그리고 많은 최적화에서 다루는 요 함수의 아규먼트가 벡터인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여기는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x가 있다면 그 x가 x1, x2 해서 뭐 xn까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내가 비록 approximation 하기 위해서 x1부터 예를 들어서 x100만까지 잡더라도 그렇죠? 사실 이것은 근사적으로 구한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함수를 최적화하는 거예요. 함수를 그것은 calculus of variations라는 요 영역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 부분도 우리가 다루지 않는데 저 문제는 놀랍게도 이제 우리 그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지금 말한 것처럼 함수를 어때요? approximation을 하는데 아주 좁은 간격으로 evaluation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바이 1짜리 벡터를 만든 다음에 이 벡터를 최적화하면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그냥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를 스무드하게 예를 들면 뭐 2차라든가 3차라든가 뭐 이런 걸로 아니면 뭐 approximation 스무드한 커브로 바꾸는 방법들은 많이 있거든요. 인터폴레이션 티어리는 뭐 책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연결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그러니까 calculus of variation을 사용해서 구한 것과 뭐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좋은 세상에.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과목의 스코프는 알겠죠. 그러니까 calculus of variations를 다루진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그런 것들도 approximation해서 할 수 있다. 우리는 벡터인 스칼라 아웃을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알겠어요? 요약을 해요. 벡터인 스칼라 아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벡터인 스칼라 아웃이잖아요. 알겠죠? 예. 오늘 이제 벌써 20분이나 떠들었는데 핵심은 뭐다? 이 과목은 벡터인 스칼라 아웃이고 이 벡터의 엘리멘트들은 또는 엔트리들은 어떻다고요? 컨티뉴어스 셋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안 했고 제가 벌써 4년 됐더라고요. 2017년 강의에서도 말 안 했지만 우리는 이 함수 f가 어때요? 어떤 센스로 스무드하기를 원해요. 알겠어요? 스무스에서 우리는 결국 미분 테크닉을 쓰기를 원해요. 알겠죠? 자, 나머지는 사실 중요한 진도 순서는 그 리코딩 돼 있으니까 오늘은 제가 들어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고 또 요것만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막 너무 지루하게 뭘 말을 하고 있어서 핵심만 여러분한테 핵심이라고 해도 또 정확하게 떠들 텐데 말해주려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는 이제 자코비안이라는 거 들어봤죠? 이 제이콥이라는 게 야곱이잖아요. 야곱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 만든 건 아니죠, 그렇죠? 서양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으로 다 이름을 지어서 그런 건데 이 성도 만들었나 봐요, 그렇죠? 이 자코비안이라는 게 뭐죠? 자코비안이 뭐예요? 그다음에 헤시안이라는 것도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최적화 문제의 구분. 그래서 좀 전에 말했듯이 우리는 벡터인 스칼라 아웃 오브젝티브 펑션을 다룬다 하는 게 첫 번째 핵심이라면 두 번째는 따라서 우리가 이 과목에서 관심 있는 건 뭐다? 그걸 확인하려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코비안과 헤시안을 다루려면은 또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부터 합시다. 자, 그레디언트가 뭐예요? 그레디언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머신러닝 책들 보면. 그러니까 요 그레디언트가 나오는데 그레디언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한 단어가 있으면 이 단어와 전치사 of, with 뭐 이런 것과 연결돼서 이렇게 덩어리로 나오는 그런 다른 단어들, 연결되는 단어들을 생각해야죠. 그래서
the gradient of 뭐예요? of 다음에 나오는 걸 알아야죠. 그레디언트가 뭐냐고 물으면 the gradient of 뭐가 뭐냐고 물어본다. 지금 저 질문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of 뭐죠? the gradient of a function이죠. a function. 그렇죠? 근데 여기서 a real valued function. 그러니까 뭐냐면 gradient를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어떤 함수 f from r to the n into r1. 그러니까 말했지만 벡터인 스칼라 아웃 펑션에 대해서 gradient를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얘기해요. 함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시스템 다루니까 박수로 하면 뭐라고요? 벡터인 스칼라 아웃인 함수에 대해서 gradient라는 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gradient는 뭐 그러면 이 gradient라는 것은 그럼 또 어떤 엔터티예요? 저 gradient라는 것은 또 스칼라예요, 벡터예요, 뭐 폴리노미알이에요, 그래프예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gradient라는 것은 f라는 함수가 주어지면요, 이렇게 쓸 텐데 del f 또는 grad f라고 할 거예요. 저는 grad f라고 쓸 텐데 이 grad f는 또 뭐죠? 얘도 어떤 펑션이에요. 그런데 얘는 이제 어디서 어디로? 예. 처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함수 f가 n 디멘셔널 벡터를 매핑하는 거였다면 얘는 Rn에서 Rn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스칼라 밸류드고 얘는 벡터 밸류드 펑션이에요. 그리고 정의 구역은 같다고 보면 되겠어요. 같은 요 D자예요. 도메인을 갖는다. 이거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캘큘러스 배운 지 오래됐고 뭐 아는 학생은 좀 뒤로 할 수도 있는데 미안해요. 할 수 없어요. 예. 이 시간에 그냥 옆에다 논문 펴놓고 제가 아는 소리 하면 논문 읽어도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은 헬프 세션이고 여러분은 이제 헬프 세션에 도움을 받고 그리고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지 뭐 안 들으면 죽인다 이런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대부분이 또 대학원생이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연구 그다음에 멀티태스킹은 알아서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 함수가 있는데 이제 요 함수와 짝이 되는 어떤 벡터 밸류드 함수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래드라고 하고요. 얘도 같은 x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얘는 나올 때 어떤 벡터인 z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f와 z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됐죠, 여러분? 예, 이렇게 됐어요. 함수 f가 스칼라 밸류드라면,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면 벡터 밸류드라고 했는데, 예, 얘가 길이가 n이에요. 그러니까 x가 Rn의 엘리멘트 또는 멤버이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f는 어때요? f는 스칼라 밸류드 펑션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썼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x1, x2, up to x 캐피탈 N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다변수 함수인데 얘를 편미분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베리어블로 미분한 것 해서 마지막 베리어블로 편미분한 것.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편미분이란 다른 베리어블을 픽스해 놓고 컨스탄트로 놓고 오직 해당하는 베리어블만 변수로 놓고 우리가 잘 아는 도함수를 구하는 방식이잖아요. 맞습니까? 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 과목에서 벡터인 스칼라 아웃을 다루더라도 여전히 벡터인 벡터 아웃 함수에 대해서 전혀 다루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레디언트를 다룰 때 벌써 벡터 밸류드 펑션을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런 거잖아요. 역전 앞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역전이라는 게 역 앞이라는 뜻인데도 또 붙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면 당연히 벡터지만 어떤 사람들은 여기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이름을 반드시 붙여줘요. 또 역전 앞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 벡터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레디언트라고 해도 되는데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그레디언트 그 그레디언트 벡터 그 그레디언트 벡터라고 말하는 게 뭐 V자를 혀를 말아야 돼서 너무 힘든 게 아니면 그냥 붙여도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벡터 발음이 잘 안 돼서 컴플렉스가 있거나 이러면 아무리 V자를 하려고 해도 V자가 안 돼요. 예. 그러면 빼도 되겠지만 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헬프 세션이 어쨌든 뭐 집중을 안 하고 들어도 되지만 들었을 때는 좀 반드시 기억을 잘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좋아요. 그레디언트는 알겠어요. 그레디언트는 알겠는데 그럼 해시안이라는 건 뭐냐? 해시안은 뭐죠? 자코비안은 뭐죠? 이제 그걸 해야죠. 본래 하려고 했던 게 우리가 자코비안과 해시안을 구별하는 거였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제가 여러분한테 벡터 밸류드 펑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벡터 밸류드 죄송합니다. 스칼라 밸류드 펑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f rn into r을 줬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해시안을 가져요, 자코비안을 가져요. 이제 이게 헷갈리면 곤란한데 이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좌표 변환 있죠.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 폴라 코오디네이트로 바꾸는 거, 요걸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이건 워낙 잘 아니까, 그리고 직관적으로 잘 아니까.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요거를 또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니까 블랙박스로 항상 블랙박스는 아니 박스로 생각을 해야 돼요. 사각형. 그래서 입력이 뭐죠? 입력이 x, y가 들어가는 거고, 출력이 뭐죠? r, 세타가 나오는 거라고 해보세요. 그럼 이게 이제 그 카테시안 투 폴라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거예요. 카르테시안 데카르트의 좌표계로부터 투 폴라 트랜스폼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건 사실은 이렇게 썼지만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맞습니까? x, y, r 세타. 맞아요? 예. 자, 이거 얘기할 때 우리가 자코비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함수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함수 g가 있어요. g가 있고 이게 x, y 함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어떤 투 디멘셔널 플레인 상의 어떤 집합 A 상에서 적분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축, y축이고요. 요게 집합 A인데 요 더블 인티그레이션을 이 A라는 집합 위에서 어떤 뭐 도형상에서 하는 거예요. 함수는 이 위에 이렇게 떠 있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어떻다고요, 여러분이? 이런 모양은 폴라로 바꾸는 게 바보짓이겠지만 예를 들면 이렇게 깔끔한 원이에요. 그러면 이걸 복잡하게 뭐 루트에서 안지름이 r0니까 뭐 r0 마이너스 x제곱이 y고 해서 복잡하게 적분할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거를 이제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트랜스폼을 하고 나니까 r 세타 이렇게 되고, 맞아요? 요 a라는 집합은 여기서 어떻게 나타나죠? r은 r0 이하이고 세타는 뭐 예를 들어서 0에서 2파이 해서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생긴 렉탱글이 나타나잖아요. 이 집합을 b라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이 적분을 b라는 이 r 세타 dr d 세타에서 이제 적분하는 걸로 하는데, 그러면 요 인티그란드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게 인티그란드잖아요. 네. 어떻게 바꾼다고요? 이거를 g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에 어떻게 해서 여기 r 이렇게 됐죠. 맞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죠? 저 r을 엄밀히 얘기하면 자코비안이라기보다는 자코비안 디터미넌트예요. 얘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주로 자코비안이라고 할 때는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말할 거예요. 알겠죠? 저는 그렇게 말을 해요. 저도 너무 헷갈려가지고 저는 자코비안 매트리스, 자코비안 디터미넌트 이렇게 그냥 자코비안이라고 잘 안 할 거고, 제가 그냥 자코비안이라고 하면 저도 장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코비안 매트리스,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노력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자코비안이고요. R은 이 트랜스포메이션의 자코비안이고요. 예. 그러면 이제 자코비안 매트리스는 뭐냐? 그러면 요걸 이제 한번 봅시다. 이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번 생각해 봐요. R 세타라는 요 벡터 아웃풋이 어떻게 되죠? 요 트랜스폼을 뭐라고 할까요? 또 G를 썼으니까 H라고 할까요? H라고 합시다. 그러면 H 오브 한 다음에 X, Y잖아요. 이거는 쓰면 어떻게 되죠? 요 첫 번째 엘리멘트가 R은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에 세타는
이게 조금 문제인데 여러분 이제 아크 탄젠트 쓰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아크 탄젠트는 문제가 있어요. 아크 탄젠트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매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링 하는 사람들은 아크 탄젠트 2 그래서 매틀랩이라든가 뭐 C 할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탄 2 이렇게 해서 아크 탄젠트 2를 정의를 해서 y, x 해가지고 써요. 그러니까 보통 탄젠트에서 뭐 x분의 y 하면 되지 이러지만 얘는 어때요? 얘는 지역이 제한이 되잖아요. 그래서 0에서 2파이까지 못 나타내서 이렇게 해서 x, y가 어디 찍히는지 보면 사실 정확한 요 앵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크 탄젠트 2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r 세타를.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요 h라는 것이 있고 또 거꾸로 h의 인버스 오퍼레이션이 있겠죠. 인버스 오퍼레이션이 더 쉬워요. 그렇죠? 어떻게 되죠? 예, 뭐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h 인버스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 자코비안도 이 h의 자코비안이 있고 h 인버스의 자코비안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h 인버스의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구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h 인버스의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뭐 J 인버스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h의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J라고 하고 h 인버스의 자코비안 매트리스를 J 인버스라고 이름을 붙이면 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어떻게 되죠? 참 보세요. 요 함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x를 내기 위한 이 함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변수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r 코사인 세타에 해당하는 녀석을 어때요? 이게 첫 행에 있으니까 얘를 r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하고요. 얘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한 두 개가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를 또 r과 세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자코비안 매트리스,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이런 카테시안 투 폴라 트랜스포메이션, 즉 벡터 인풋, 벡터 아웃풋 맞아요? 물론 스칼라인 특별한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인버터블 한 경우를 많이 다루잖아요. 그래야지 이게 편하잖아요. 안 그러면 이런 게 될 리가 없잖아요. 예. 그때 등장하는 놈이에요. 그래서 이 과목에서는 자코비안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알겠어요? 이 과목에서는 헤시안이라는 녀석이 등장해요. 자 그러면 헤시안이 뭔지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뭐 헤시안도 더 헤시안 매트리스겠죠. 더 헤시안 매트리스인데 위에 자코비안도 더 자코비안 매트리스였던 것처럼 물론 참고로 이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는 어떻게 되느냐 얘의 디터미넌트 이거를 이제 자코비안 디터미넌트라고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자코비안이라고도 해요. 인버스 매핑 룰 그러니까 폴라2 카테시안 트랜스포메이션의 자코비안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자 헤시안 매트리스는 뭐냐 오브 뭐겠어요 그럼 오브 실변수 함수 리얼 밸류드 펑션이에요. 그래서 어떤 벡터 인 스칼라 아웃이에요. 자 다시 얘기해요. 벡터 인 스칼라 아웃인 어떤 함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first derivative에 해당하는 것이 뭐죠? 그레디언트예요. 그레디언트는 벡터인 벡터 아웃인 거죠. 알겠어요? 그 다음에 세컨드 디리버티브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 표기법이 이제 다양할 수 있어요. 표기법이. 근데 이 과목에서는 요거를 이렇게 뭐 볼드 대문자를 쓰는데 저도 노테이션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 함수가 f면 이렇게 볼드 대문자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도 이렇게 돼요. 알겠어요? 얘도 매트리스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레디언트는 함수 f에 대해서 편미분을 쭉 했잖아요. 맞습니까? 얘는 헤시안은 f는 h라고 쓰고 싶은데 h라고 쓸게요 그냥. 귀찮아요. 그래서 h는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요 녀석 있죠, 요 녀석. 요 녀석은 뭐예요?
또 다변수 함수잖아요. 그래서 얘를 x1에 대해서 한번 편미분 쭉쭉쭉 해서 xn에 대해서 편미분까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첫 행을 채워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들었죠? 두 번째는 f의 x2에 대한 편미분이 들어있잖아요. 얘를 또 x1으로부터 쭉쭉쭉 해서 xn까지 편미분으로 채워요. 그러면 마지막 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마지막 행은 로우는 자, 이렇게 되는데 복잡해요, 그렇죠? 간단히 얘기하면 h의 ij 이런 표기법 쓰죠. i, 그러니까 요 h가 매트리스라면 이렇게 스퀘어 브래킷을 하고요. 서브스크립트로 i, j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매트리스의 ijth entry 또는 element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f를 두 번 편미분하는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가 이상한 함수가 아닌 이상은 어떻게 되죠? 이것이 h, ji와 똑같겠죠. 이런 행렬을 무슨 행렬이라고 하죠? symmetric matrix, 대칭 행렬이 된다는 거예요. 또는 symmetric 또는 symmetrical matrix.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vectine scalar out 함수를 우리가 objective function으로 다룰 거고요. 맞습니까? 그것의 1개 미분에 해당하는 게 그레디언트, 2개 미분에 해당하는 게 더 헤시안 매트리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고등학교 때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fx가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이렇게 돼 있을 때 민이죠. 미니마이즈, 요 피리어드 찍으면 미니마이즈라고 했어요. 그냥 안 찍으면 최소값이란 뜻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냥 x는 모든 리얼 넘버 이렇게 할 때 이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한 번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오브젝티브 펑션을 이렇게 되죠. 두 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그레디언트에 해당하고 이게 헤시안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어요. 아시겠어요? H라고 쓰니까 영 마음에 안 드는데 이상해요. 잠깐만 F라고 할게요. F라고. 도저히 안 되겠어요. 네, 이렇게 표기합시다. 알겠죠? 네.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F가 R1 into R1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레디언트는 어때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n이 1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또 R1에서 R1이고 헤시안도 R1에서 R1이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데 이제는 어떻다고요? 1개 미분은 벡터로 바뀌고 2개 미분은 매트리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여러분을 골아프게 하기 위해서 물어볼게요. 3개 미분 있잖아요. 3개 미분. 여기인데 이 경우에는 자 3개 미분은 어떻게 되죠? 네, 정의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굿뉴스가 있어요. 여기서 굿뉴스. 다루지 않아요. 이 과목에서. 이 과목에서 다루지 않으니까 궁금한 학생들은 저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뭐 이걸로 끝이냐 오늘? 아니에요. 시작한 김에 여러분의 캘큘러스 리뷰를 좀 해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 책에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것도 좋은데 학생들이 이걸 많이 헷갈려해요. 그 다음에 더 테일러 시리즈 에서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테일러 시리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게 맥클로린 시리즈죠. 근데 어쨌든 테일러 시리즈라고 하는데 뭐 우리는 이제 논문을 써야 되는 대학원생들이 많으니까 제가 얘기해주면 사람 이름이 붙잖아요. 그때는 테일러즈 시리즈라고 하든가 더 테일러 시리즈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관사 붙이는 거 주의하세요. 여러분 논문 써보면 알잖아요. 그냥 관사 전치사 막 미치겠어요. 그렇죠? 예. 과거형 과거분사. 다행인 건 뭐예요? 요즘 많은 에디터들이 그 에디팅 워드 프로세서들이 그래도 뭐 이상한 건 찾아주잖아요. 근데 저거는 안 찾아줘요. 테일러즈 이런 실수는 안 찾아줘요. 다만 이제 이건 광고는 아니에요. 제가 돈 받은 건 아니니까 그래라마인가?
예, 요런 그 애드온이 있어요. 소프트웨어. 예. 왜 우리 워드 프로세서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도 매스 타입이라는 애드온 있잖아요. 이거 최근에 새로 뭐 나왔다고 광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서는 라텍 또는 레이텍이라는 걸로 에디팅할 학생들이 있고 논문을 쓸 때 나중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하고 끝낼 수 있는 분야의 학생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식을 그래도 입력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때 저 매스 타입이 상당히 유용해요. 그다음에 그래멀리는 뭐 워드 이런 데다가 올려 애드온 해가지고 하면 좀 전에 말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잡아줘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테일러 시리즈 하면 사람 이름인 것 같으면 이게 더 붙이라고 딱 알려주고 그래요. 네. 저도 안 써봤어요. 광고만 봤어요. 우리 학생들이 이거 윈 에디트에 깔 수 없다 그래서 안 샀어요. 저희는 라텍 에디팅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럼 와서 테일러 시리즈. 테일러 시리즈는 뭐 제일 유명한 거부터 하자고요. 그러니까 뭐 정의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리뷰를 하니까 제일 유명한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테일러 시리즈 뭐죠? 예, 이거죠. 이게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테일러 시리즈죠. 워낙 중요하고. 그래서 뭐 n이라는 걸 쓰면요. 0에서 무한대예요. 1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n 팩토리얼 x to the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의하기를 제로 팩토리얼을 우리가 1로 정의하겠다. 예,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한테 제가 n 팩토리얼 분의 1, n은 1에서 무한대. 이게 뭐냐라고 하면 답이 뭐죠? 이게 1승 빼기 1이죠. 그렇죠? 왜? 이게 제로부터잖아요. 그렇죠? 1부터고 그다음에 요 x에 1 넣으면 이게 1로 바뀌면서 첫 번째 항을 제외한 요 놈이 제로 번째 항을 제외한 놈이니까 이렇게 되죠. 알겠어요? 따라서 이 값은 뭐예요? 이 값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1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팩토리얼은 6분의 1인가요? 그렇죠? 이렇게 다 더하면 일단 이것만 봐도 1.5보다는 크죠. 그렇죠? 근데 얘가 얼마였어요? 2.7, 18, 28, 18, 28 했으니까 이거는 1.7, 18, 28, 18, 28 그다음에 안타깝게도 순환소수가 아니죠. 예, 무리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5인데 뭐 거의 다 됐네요. 그렇죠? 예. 이게 제일 유명한 이제 테일러 시리즈인데 테일러 시리즈와 관련해서 제너럴하게 우리가 뭘 했었어요. 이거는 또 엄밀하게 얘기하면 e to the x의 맥클로린 시리즈인 거죠. 또는 e to the x의 테일러 시리즈 뭐 about, around, 뭐 at x equal 0인 거고 맞습니까? 그럼 일반적인 함수 f가 있어요. f가 r1 into r1인 f가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게 뭐 미분이 아주 잘 된다고 하면 자 f of x를 테일러 시리즈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죠? 예, 말했지만 x equal 어떤 x0로 잡아야죠. 아니면 0으로 잡을까요? 위에 거랑 하기 위해서. 예, 그러면 맥클로린 시리즈를 생각합시다. 예, 어떻게 됐어요? 예, f0 더하기 얘가 e to the 0에 해당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뭐였죠? 이게 어떻게 보면 0개 미분이죠. 0개 미분이 함수 자신이잖아요. 그 다음에 1개 미분이 나와야죠. 1개 미분 어떻게 되죠? f 1개 미분 evaluated at 0 끝인가요? 아니죠. 이 x가 있어야죠. 그렇죠? 곱하기 x. 사실은 나누기 1 팩토리얼인데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2개 미분 evaluated at 0 곱하기 x 제곱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얘를 제너럴라이즈 한 것처럼 되죠. n 팩토리얼 f의 n개 미분을 제로에서 이밸류에이션 한 거. 이게 맥클로린 시리즈고 테일러 시리즈의 스페셜 케이스죠. 자, 그러면 물론 이게 모든 함수에 대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e to the x처럼 상당히 좋은 함수. 그러니까 이 시리즈가 유니폼리 컨버지하면 제일 좋고요. 안 그러면 이제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시리즈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고 안타깝게도 어떤 거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막 막무가내로 나타내고 나면 소위 말해서 region of convergence 수렴 영역이 전체 집합 R이 아닐 때가 있죠. 근데 얘는 좋은 게 뭐예요? 얘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예, 이 테일러 시리즈는 뭐예요? 유니폼리 컨버지하고 이건 이제 해석하게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몰라도 되는데 그냥 뭔가 컨버지하는 것 중에서도 아주 좋은 프로퍼티를 가진다고 보면 돼요. 유니폼리 컨버지하고 에브리웨어 컨버지하죠. 매우 좋은 테일러 시리즈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제 여러분이 캘큘러스 시간에 배운 거고 이 시간에 이제 실제로 다루는 거예요. 뒤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증명할 때 이제 f가
위에서는 R1이었는데 RN into R1이에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될 때 테일러 시리즈는 어떻게 될까요? 또는 맥클로린 시리즈에 해당하는 건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자, f x 언더스코어. 참고로 우리는 이게 바라고 하는데 보통 바라고 하면 서양 사람들은 그 소위 말하는 어퍼 바, 우리는 어퍼 바, 뭐 로어 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위에 끊는 걸 바라고 하고요. 아래는 언더스코어, 언더라인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더라인이란 말보다는 언더스코어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처음에 언더스코어 그래서 점수가 낮다는 얘기인가 못 알아듣거나 아무튼 낮은 점수를 주겠다는 건가 아니었어요. 밑줄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f of x 언더스코어인데 자 하나씩 대응시켜 봅시다. 자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 안 될 게 뭐가 있어. 근데 주의할 게 있죠. 여기서 x가 이제 벡터니까 제로 벡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제로 벡터에서 이밸류에이션 하면 어때요? 뭐 상수 상관없죠. 봐요. 이게 스칼라잖아요. 그렇죠? 스칼라 문제 없어요. 자 더하기. 그래서 사실 여기에 나누기 제로 팩이 있고 원 팩이 있어. 이거 실수했네 제가. 왜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어요. 다들 논문 읽고 있는 거예요. 자 큰일이에요. 제로 팩토리얼.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여기 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밑에는 원 팩토리얼이에요. 분모는. 자 오른쪽에는 x 대신에 뭐가 돼야 되죠? x 벡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1개 미분 얘기했잖아요. 벡터인 스칼라우스 1개 미분이 그레디언트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레디언트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그레디언트도 이제 제로라는 벡터에서 이밸류에이션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의를 할 때 아까 책마다 달라요. 근데 머조리티 오브 텍스트북들은 그레디언트를 칼럼 벡터로 정의해요. 알겠어요? 그레디언트 벡터를.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얘를 아래로 이렇게 익스펜드해서 그레디언트 벡터를 만들고요. 해시안을 할 때는 어때요? 얘를 이렇게 편미분하는 거죠. 알겠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x1에 대해서 편미분된 첫 번째 행을 가져와서 x1부터 xn까지 편미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책들이 로우 벡터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미치겠어요. 저는 웬만하면 칼럼 벡터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야지 나중에 눈에 잘 보여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게 이너 프로덕트 내적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뭐 어떡하겠어요. 예.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트랜스포지션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내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지금 뭐예요? n이 2라고 해봐요. 그럼 2x1 벡터예요. 이게 여기다 밑에 제가 이걸 안 달았다고 해서 벡터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레디언트는 알겠어요? 예, 그레디언트 벡터잖아요. 제가 그래서 벡터라고 자꾸 얘기한 거예요. 벡터란 벡터를 그냥 곱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 트랜스포즈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여기 붙여요. 예. 저는 옛날에 요 뒤에 붙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요 함수 이름 뒤에 그러니까 요게 함수의 새로운 이름이죠. 맞아요? 델 f 요 뒤에다가 붙이고 그다음에 그게 어디서 이밸류에이트 되는지 이렇게 쓰고. 그래서 뭐냐면 요게 이제 뭐가 돼요? 같은 길이의 두 리얼 밸류드 벡터를 리얼 벡터를 내적하니까 스칼라로 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스칼라고 얘도 스칼라고 얘도 스칼라가 됐어요. 뭐 문제 없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자, 이제 세 번째 텀에 해당하는 세컨 오더 텀이에요. 자, 분모는 알겠어요. 그렇죠? 근데 분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눈치 빠른 학생은 헤시안 매트리스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고 딱 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F라고 씁시다. 이렇게. 자, 헤시안 매트리스예요. 아까 n이 2라고 하면 2x2 매트리스예요. 자, 근데 얘가 x 벡터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얘와 어떻게인가 결합돼서 스칼라가 돼야 돼요. 스칼라가. 이 다 스칼라잖아요. 스칼라. 그래서 뭐가 돼야 되죠? 여러분이 공학 수학 시간 또는 공업 수학 시간에 보면서 갑자기 저건 무슨 소리야? 요즘 댕댕이 소리라고 하죠. 그렇죠? 멍멍이 소리 이러면 욕하는 것 같으니까 개소리 이렇게 해서 댕댕이 소리. 웬 댕댕이 소리야? 했던 그 소위 말하는 여기죠. 쿼드레틱 폼이 나오는 거예요. 쿼드레틱 폼. 그리고 이것도 이밸류에이션 했다는 걸 알려줘야죠. 제로에서 이밸류에이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제 생각에는 마지막 토픽이 제가 그랬잖아요. 헬프 세션을 1시간 이렇게 최대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1시간 다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게
the quadratic form이에요. 원래는 오늘 quadratic form의 미분까지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약간 개그 중추가 이런 쓸데없는 개그 중추가 아무도 안 웃었죠, 그렇죠? 다 아니까 썰렁한 개그 중추가 자극이 돼서 진도가 느리고 있어요. 쿼드레틱 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던 거 마무리해야지 왜 중간에 도망갑니까? 도망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점점점. 왜냐하면 우리는 이 과목에서는 이 이상은 다루지 않아요. 이 이상은 그냥 빅 O 오브 너무 좋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 그래서 이 부분은 테일러 시리즈 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하죠. 그다음에 이게 제로승, 1승, 2승 했기 때문에 2승까지 하고 난 렘넌트. 그래서 이렇게 써야죠, 그렇죠? 맞습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제로에서 했을 때의,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그렇게 아무도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쿼드레틱 폼을 하겠어요. 자, 쿼드레틱 폼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쿼드레틱 폼을 하려면 그 쿼드레틱 폼의 요 가운데 들어가는, 지금은 해시안 매트리스였죠.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다룰 이 리얼 밸류드 벡터 아규먼트 펑션. 근데 쿼드레틱 폼 자체는 이 함수랑은 상관없어요. 처음에는 일단 행렬이 주어지는 거예요. 스퀘어 매트리스가 주어져요. 그래서 given a square 매트리스예요. 그다음에 쿼드레틱 폼은 컴플렉스 밸류드 매트리스에서도 정의할 수 있고 리얼 밸류드에서도 정의할 수 있는데 일단은 리얼 밸류드로 합시다. 이 과목은 다 리얼 밸류드라니까. given a square matrix. 또 Q를 많이 써요. 쿼드레틱이니까 Q예요.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given 뭐 R to the n by n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어때요? 행렬이 n행 n열인 벡터라는 뜻이죠. 이렇게에 대해서 이제 또 consider 어때요? x 벡터를 생각해요. 요 n과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n by 1 쓸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쓰면 칼럼 벡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행렬이 스퀘어 매트리스가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어떤 함수로 바꿀 거예요. 함수로. 알겠어요? 처음에는 스퀘어 매트리스고 함수로 바꾸는데 그 함수는 뭐냐면 요렇게 만들어진 함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어디로 가는 함수예요? r to the n into r to the 1이에요. 알겠어요? 좀 전에 봤잖아요. 그렇죠? r to the 1으로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정의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요 자체가 사실 정의이기도 한데 더블 썸이에요. 그래서 i는 1에서 캐피탈 N, j도 1에서 캐피탈 N, xi, qi, j, xj 이게 정의예요. 알겠어요? 자, 보세요. 잠깐 요렇게 해야죠. 자, 요거는 뭐죠? q 매트리스의 ij 엔트리 또는 엘리멘트고 얘는 어떻게 보면 요 앞에 거 있잖아요. 앞에 벡터 x의 i번째, 그러니까 i번째 행, j번째 열. 얘가 뭐 i번째 행, j번째 열이잖아요. 맞아요? 요 녀석의 i번째 열이지만 x의 i번째 행과 x의 j번째 열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요걸 생각하는 게 나아요. 이거의 스페셜 케이스잖아요. 이게 맞아요? x와 y가 같을 때 얘는 참고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는 길이가 n이라면 R2n에서 왜냐하면 x와 y가 길이가 같아야지 저게 성립하니까 R1으로 가는 거고 정의되기를 I, J는 1에서 N 이건 손으로 꼭 해보세요. 왜 이렇게 되는지 X, I, Q, I, J 콤마 빼먹었네요. Y, J였어요 사실은. 알겠어요? 그런데 쿼드레틱 폼에서는 X와 Y가 다르지 않고 X와 Y 같은 거를 쿼드레틱 폼이라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요걸 쿼드레틱 폼이라고 하고 요걸 스페셜 케이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귀찮으니까 얘를 쿼드레틱 폼이라고 해.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다시 쓰면 요게 1차, 2차 해서 2차식인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자, Q가 1, 2, 3, 4로 주어지고 X가 X1, X2로 주어졌어요. 그때 X 트랜스포즈 Q, X는 어떻게 되느냐면 X1, X2 1, 2, 3, 4 X1, X2라서 보면 알겠지만 얘는 뭐예요? 1 by 2 얘는 2 by 2 얘는 2 by 1이 되어서 여러분이 서영대수 시간에 했듯이 이렇게
열과 행이 다 매칭이 돼서 well defined 되죠. 그리고 남는 건 뭐예요? 얘는 다 캔슬되고 one by one인 스칼라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를 전개해 보면 어때요? 우리는 뭐 요렇게 해서 해도 되고 요렇게 해서 해도 되죠. 왜냐하면 associativity가 성립하니까요. 근데 해 보시면 어느 방법이든 여기다가는 1에다가는 x1, x1이 곱해지고요. 요 2에다가는 이게 1행 2열이잖아요. 얘에다가는 3에다가는 2행 1열이니까 2행 1열이 곱해지고요. 4에다가는 2행 2열이 곱해져서 더해지고 뭐 곱인데 뭐 이렇게 점을 찍으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정리하고 나면 x1 제곱 더하기 어때요? 5x1 x2 더하기 4x2 제곱 이렇게 되죠. 이게 2by 2일 때뿐만 아니라 n by n일 때도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실제로 이것은 이게 이제 빨리 끝낼게요. 이것과 같아져요. 뭐냐면은 X 매트리스는 일반 Q 매트리스는 쿼드레틱 폼 만들 때는 시메트리컬 하다는 리콰이어먼트는 없어요. 그런데 얘를 가지고 이렇게 바꾸면 얘는 이제 시메트리컬 매트리스가 되거든요. 네, 얘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1, 2, 3, 4인데 얘를 시메트라이즈 하면 어떻게 돼요? 1, 2분의 5, 2분의 5,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2와 3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으니까.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쿼드레틱 폼에 들어가는 저 매트리스는 그냥 시메트라이즈 하고 나서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좋은 건 뭐예요? 우리는 해시안 매트리스를 다룰 거잖아요. 아까 해시안 매트리스 할 때 우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시메트릭 매트리스였잖아요. 그러니까 뭐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좀 다룰 때는 이 과목에서 그러니까 멀티 베리어블 펑션이죠. 아규먼트가 벡터인 오브젝티브 펑션 다룰 때는 해시안 매트리스 가지고 쿼드레틱 폼 만들 때 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시메트리컬하게 되어 있어요 이미.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조금 더 할까요? 어때요? 기왕 칼을 뽑은 김에 조금만 더 할게요. 미안해요. 제가 하여튼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도 조금만 더 할게요가 저희 자, 그러면 자, 쿼드레틱 폼의 미분을 해보려고 해요. 쿼드레틱 폼의 미분. 저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 이것은 뭐죠? 얘는 다시 말하지만 스칼라예요. 밸류. 스칼라 밸류드예요. x를 입력으로 따지면 아래 n이지만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써도 돼요. 예를 들면 제가 미니마이즈 x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 이거 해보라 그랬잖아요. 모든 r에 대해서. 이것처럼 맞아요? 어떤 걸 해볼 수 있냐면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x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 트랜스포즈 1, 2, 3, 4 이건 안 되겠다. 1, 2, 9 미안해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스칼라니까 스칼라 또 더해줘야 되잖아요. 오르테가 1, 1 이렇게 해볼까요? 한번 트랜스포즈 x 더하기 2 뭐 좀 비슷한가요? 예, 그렇죠? 자세히 보세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게 요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게 이거예요. 자, 이거 스칼라인 걸 알겠죠? 그렇죠? 2by 1에 트랜스포즈 한 다음에 2by 1이니까 1by 1이죠. 그 다음에 스칼라. 자,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이거 그냥 미분해서 너무 쉬우니까 그렇지만 미분해서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걸 미분해서 풀어낼 거거든요. 이거는 직관적으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직관적으로 비록 되지만 이거 미니마이즈하는 arg 민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이거 지금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전적인 방법을 쓰면 얘를 결국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얘를 미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디리버티브를 계산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요런 함수의 디리버티브는 뭐라고 한다고요? 그레디언트예요. 그레디언트. 그래서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레드 오브 쿼드레틱.
자,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를 미분하는 거죠. 일종의. 맞아요. x제곱. 그럼 2x가 됐잖아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 뭘까요? 볼드리 고 해봅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봐봐요. 얘는 그레디언트 뭐라고요? 벡터잖아요. 맞아요? 근데 q가 안 들어갈 수는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매트리스의 벡터예요. 이게 n by 1 n이고 n by 1이니까 n by 1이니까 벡터 맞죠? 얘 벡터고. 그다음에 얘도 2가 나오는데 여기도 뭔가 2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쿼드래틱 폼을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넘어갈 때는 이렇게 넘어갈 때는 q가 시메트릭이라고 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엄밀히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겠어요? 시메트리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잊지 마세요. 네. 간혹 실수해요. 간혹. 저도 막 해놓고는 이상한 거예요. 하다 보면 뭐가 잘못됐지 하다 보면 제가 실수를 한 거예요. 본래는 임의의 Q 스퀘어 매트리스 Q에 대해서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냥 항상 스퀘어만 다루다 보니까 이렇게 써가지고 틀린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잊지 마세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제가 여기서까지 하면 너무 여러분한테 베이비시팅을 하는 거고 요건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리뷰를 안 하고 와서 제가 2017년 비디오 몇 번에서 얘기했던 그거 있잖아요 하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예, 다들 이제 지금 수강 변경 기간이고 오늘 처음 들어온 학생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앞에 매스매티컬 프릴리미너리 있잖아요. 이 과목에 다시 보면서 할까요? 네, 여기서 보면 스케줄 여기 가면은 파트 1은 매스매티컬 리뷰예요. 그래서 프릴리미너리인데 뭐 리얼 벡터 스페이스, 리니어 인디펜던스 매트리스, 그다음에 이너 프로덕트 맞아요? 뭐 여기 쿼드래틱 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좀 한 거예요. 물론 이제 다음 주까지 할 거에 포함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플립트 러닝은 좋은 게 강의가 이제 리코딩 돼 있고 특히 학기 초에는 다른 과목들이 다 코스 머티리얼만 커버하기 때문에 좀 빨리 나가자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게 불공평합니다 할지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월요일 다음 주 화요일 날 미팅까지는 요거를 4개까지 4번째까지 보고 오고 예,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 날 헬프 세션에서는 요걸 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 예. 그리고 이 헬프 세션은 이렇게 설명하는 것만 할 게 아니고요. 뭐 문제를 푼다거나 매트랩 데모를 한다거나 뭐 Q&A를 한다거나 이런 시간으로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너무 뻘쭘해서 아무도 안 물어보고 이러면 제가 또 막 이거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또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하여튼 진도 잘 따라가길 바래요. 하여튼 이 헬프 세션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이 이 과목은 뭐 수업이 뭐 몇 개인 거야 이렇게 느끼지는 않도록 하려고 할게요. 근데 오늘은 계속 조금만 더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길어졌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일단 학번 이름 쓰고 퇴실하시면 되고요. 제가 뭐 리코딩 끄고 나서 질문하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 지금 질문하시고 싶은 분은 질문해도 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